자, 오늘의 10시의 전세역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하락하는 거죠, 본부장님? 네, 뭐 연휴 기간 때 사실 미국장이 폭락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금요일장에 폭락이 나왔고 사실 이제 월요일장이 휴장이다라는 부분에서 네. 약간의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월요일장까지 좀 무너지게 되면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고용 지표 자체가 사실 좋게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이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는 부분에서 좀 힘을 실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고용 지표 부분인데 예상치보다도 잘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밖에 남지 않은 FOMC에서도 이런 좀 긴축을 강력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테러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전이 되고 추가적으로 사실 아직까지는 뭐 이런 인프라 쪽에 대한 공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교량 부분에 대한 타격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뭐 전력 쪽이라든지 이런 요충지에 또 만약에 이런 테러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확전 그리고 이제 선물 가격 그 곡물에 대한 선물 가격이 좀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수출이라든지 이런 또 유통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 시총 소비주 그리고 자동차주와 반도체주가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김진 대표님, 오늘 반도체, 자동차 하락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죠? 뭐 자동차, 반도체라고 꼭 더 하락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냥 보니까 사주는 주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 모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시장에서 팔고 있고요. 아무래도 반도체주가 시총 대비 비중이 커서 그런 부분이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원래 3분기 실적이 연초만 해도 54조 한 7천억 정도에서 지금 추정치 나오는 거는 한 170개 넘는 상장사 3분기 영업이익이 최근 기준으로 50조까지 빠졌거든요. 그럼 한 9% 정도 여기 그 9% 정도 이익이 감소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아마 말씀 주신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20% 넘게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 시가총액 그 하락에 대한 부분에 관련돼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하락되는 부분 그게 아마 실적 추정치 그 하락이 저는 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유가 관련돼서 유가가 많이 조정이 나와서 87불까지 빠졌는데 최근에 그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 감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금 지금 뭐 원유가 유가가 추가적으로 좀 올라오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평균적으로는 10월 달만 돼도 평균 110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한 115달러까지 갈 거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유가도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지금 종목 대응이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확인해 봐야 할지 일단 첫 번째 라운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랩지노믹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방하네요. 네, 양봉 흐름 보이고 있고요. 현재 0.3% 소폭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좀 약간 틈새 종목들을 공략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수익률 내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이슈가 명확하게 네.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그 단기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좀 쏠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전환사채 가격보다 월등히 지금 낮은 주가 움직임이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랩지노믹스가 대표적인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데 체제주주 이제 변경에 대한 이런 계약들이 있었죠. 근데 평균 단가가 11,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6,760원이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환사채라든지 뭐 유준
대중에 대한 전환가만 보더라도 7,000원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계약을 했었던 걸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사실 상방이 좀 크게 열릴 수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대주주에 대한 이런 물량들은 잠기는 물량이고 해당 가격대보다 좀 낮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전환 가격보다 낮으면 그 이상으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주가가 전환 가격보다 많이 높으면 전환 가격까지 좀 빠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기준점을 갖게 되는데 랩지노믹스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 가격적인 상방 메리트가 굉장히 좀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클리어 랩이라는 이런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미국 진출을 좀 이제 노리고 있는데 이게 진단키트 업체들이 가장 중요한 게 FDA 승인이라든지 EU 승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클리어랩을 인수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런 승인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롭게 변경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진단키트 업체들이 사실 굉장히 조금 억울한 섹터죠. 실적은 굉장히 좀 오랫동안 잘 나오는 상황들이 유지가 됐는데 코로나가 이제 금방 끝날 거야라는 이런 희망 회로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실적은 2년 넘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6개월 반짝하고 계속 좀 눌리는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이었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고 뭐 M&A라든지 이제 신규 이런 부분에서의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데 뭐 랩지노믹스는 거기에 따른 기대감 충분히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체외 진단 시장 자체도 연평균 5에서 6% 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암이라든지 이런 조기 진단에 대한 부분들, 뭐 결핵, 뭐 치매 등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은 충분히 좀 있는 회사다.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좋고 현금도 좋고 그리고 인수를 할 때 보통 현금이 없는 쪽에 인수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현금도 많은 부분에서 좀 인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앞으로의 이런 성장도라든지 매력도가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도 네.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사실 조금 주가가 장 초반에 눌렸거든요. 4.59%가 빠졌는데 이거 빠르게 지금 메꾸면서도 지금 100종목 넘게 이제 고작 상승하고 있는 장에서도 지금 양전에서 좀 수급들이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위치 에너지도 정말 이제 최바닥 부분이고 기업이 정말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시장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매수가를 6,400원부터 6,750으로 좀 선정을 했는데 네. 이미 해당 부분 거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근데 지금 가격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시장 감안하신다면은 뭐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기회를 좀 포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매물대 상단 라인 7,000원대 뚫어주기 시작하면은 아마 8,000원대 후반까지는 빠르게 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1차 목표가는 8,500원 시장에서 이제 매물대 하단 라인으로 잡고 네. 사실 이제 최소 목표가는 2차로 11,000원은 보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1월에 이제 인수에 대한 이런 효과에서 시너지 효과 나오면 거기 시장 자체가 뭐 거의 조단위 시장이고 굉장히 좀 큽니다. 미국 시장이. 그래서 그런 모멘텀 붙다라고 한다면은 바이오 주식 특성상 굉장히 좀 크게 상방이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리고 손절 라인은 좀 넓게 잡았습니다. 5,350원이고 사실 1차 매수 진행한 다음에 만약에 주가가 5,000원대 다시 한번 기회 주면은 저는 적극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전저점 깨지 않으면 충분히 이 종목은 기대를 가지고 보셔도 괜찮지 네. 않을까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확실한 이슈가 있는 그래서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랩지노믹스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와 함께 확인해볼 김지은 대표의 공략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코스모 신소재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모 신소재는 현재 닷새 5거래일 만에 3%대 소폭, 소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소폭이죠. 기관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고요. 네. 코스모 신소재 좀 가장 특징적이라고 하면 양극재 후발업체거든요. 3등 정도 되는, 3, 4등 왔다 갔다 하는 업체인데 네. 이 회사의 특징은 이제 매출이 이제 전기차 쪽보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 매출이 거의 뭐 80% 이상 차지할 정도로 전기차 쪽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부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극재 지금 신규로 증설한 라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매출이 반영되면 이제 매출단에서는 연간으로 한 60%, 영업이익단에서는 90% 올해 증가가 예상이 되고 이게 2023, 4, 5까지 계속 2023년에도 매출은 60%, 영업이익 50%. 그다음에 2024년에도 매출은 60%, 영업이익 50%. 그래서 매출과 이익단에서 모두 최근 3년 앞으로 3년 동안은 50% 이상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소위 말하는 이 관련돼서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IT 기기용 LCO에서 쓰다가 전기차 NCM으로 믹스가 전환되면 당연히 마진 구조가 좋아지고요. 이미 양극재 비중이 NCM 기준으로 95% 해당되고 에너지 저장 장치가 지금 현재로서는 80%고 전기차 쪽은 10% 언더지만 2023년에 한 40%대, 2024년에 전기차용으로 80%까지 매출이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 캐파 증설로 반영되는 부분은 현재 이제 2만 톤 수준밖에 안 되지만 2023년에 양극재 캐파가 7만 톤이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북미 지역 수주가 2023년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감안했을 때 얘네도 해외 캐파 10만 톤, 국내 캐파 10만 톤에서 총 2025년까지는 20만 톤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네. 세 번째는 그러니까 모회사죠. 코스모화학이 이 코발트 재련하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투자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금속을 바탕으로 그 양극재 그 앞단 전구체까지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구체 생산 캐파도 연 2,400톤에서 12,000톤까지 6배 넘게 증가할 것서 소재 공급도 안정화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기간 말씀해 주신 대로 기간의 평당가가 한 6만 1,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매수가는. 근데 네. 지금 5만 3,000원, 3,300원까지 빠졌으니까 기간도 지금 최근에 산 물량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 마이너스 된 가격이라서 네. 저는 지금 가격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도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나눠서 뭐 5만 이제 3,000원부터 5만 1,500원부터 한 5만 5,000원까지 나눠서 사시길 권유드리고요. 지금 워낙 장이 어렵다 보니까 손절가는 아주 짧게 잡아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8% 마이너스 정도 수준인 네. 네.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손절가가 안 나왔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48,500원에서 네, 그 정도 49,500원 49,500원 정도. 네, 네. 네, 그 정도 가격 알겠습니다. 손절선을 잡. 네, 그 옆에 친절하게 또 우리 대본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네,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코스모 신소재 두 번째 공략주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 첫 번째 하창원 본부장의 공략주는 유신을 먼저 보도록. 유신이 아니라 유일 로보틱스죠. 네, 유일 그렇죠?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이 하단 자막이 잘못 나왔고요. 네. 유일 로보틱스, 로봇 관련된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3%대 하락인데 네. 어떻게 보면 로봇주도 약간 좀 틈새 시장이 있는 그런 테마가 있는 종목들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정부의 정책을 가져갈 수 네. 있다는 점과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력난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출산적인 부분에서 보더라도 네. 로봇 쪽은 앞으로의 좀 매력도는 충분히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전에도 한번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 20% 정도 올랐었는데 지금 다시 최근에 좀 시장이 눌리다 보니까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또 매력적인 단가가 와서 로봇 관련주들 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정부의 이런 정책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분기 관련된 뭐 로봇뿐만 아니라 이런 신규적인 뭐 4차 산업 관련된 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뭐 해당 부분에서의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방위 산업 쪽에 대한 이슈는 항상 많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결국엔 로봇으로 군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출산율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이런 서비스 산업뿐만 아니라 이런 군용 그리고 굉장히 좀 다양한 부분에서의 로봇 산업들이 확장이 되고 있고 뭐 드론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상용화되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엔 다 로봇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적인 역량은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로봇주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실적적인 부분이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사실 대부분의 로봇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도 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과 앞으로의 산업적인 성장 모멘텀을 본다라고 한다라면은 충분히 단기적인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IRL 관련된 법안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 25,000원부터 27,0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가격도 충분히 괜찮고요. 시장에 지금 CPI 지수가 내일 모레까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서 뭐 매수가는 좀 보수적으로 분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1차적인 목표가는 35,000원입니다. 사실 지수에 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차익이 많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가격대까지 충분히 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대량 거래를 동반한 돌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물량 소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35,000원이고 이전에 거래량을 월등히 넘어서는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이 나오면 고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2차 목표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3,000원입니다. 조금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은 이유는 지금 이전에 매물대들 소화하면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조금 돌파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이전 이 박스권 하단까지는 한번 뺐다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라는 관점에서 손절 라인은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더 꼽아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김지훈 대표의 종목입니다. 원익 QNC 보여주시죠. 예, 원익 QNC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혼자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나오네요. 원익 QNC. 예. 시장도 말을 안 듣고 종목도 하단도 말을 안 듣습니다. 지금 3%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일단 원익 QNC는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오신 건지 일단 기관 수급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때 이것도 한번 8월 달에 한번 소개해드렸거든요. 네. 그때 한 27,8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왔다고 보고 있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반도체 이 관련된 업종을 얘기하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만 그쵸. 그 와중에 딱 아까 굉장히 꽂힌 단어가 틈새 시장을 노리는 종목이에요. 이 커츠라고 하는 이 석영 유리 자체는요. 소모품이라서 반도체 업황이 물론 뭐 예를 들어 그 메모리 관련돼서 가격이 떨어져서 메모리 캐파를 줄이거나 뭐 캐파가 지연된다고 할지언정 소모품은 꾸준히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소모품이 재밌는 게 이 특징적이건 얘네가 주 납품처가 이 반도체 식각 장비 쪽이거든요. 램리서치, 뭐 세계적인 도쿄 일렉트론, 삼전 이런 회사들의 식각 장비는 기존의 이 커츠 사용이 1개월 단위로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커츠 소모품은 수명이 6개월에서 3년인데 식각 장비에 들어가는 식각 공정 장비에 들어가는 이 커츠는 1개월로 상당히 짧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모품을 많이 주기적으로 더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확산 공정, 열 처리 공정, 뭐 식각 공정, 이온 주입 공정, 뭐 화학 증착 공정까지 이 공정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이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더 이 기술 퀄리티에 대한 진입 장벽 때문에 더 그 사용량 자체도 늘어나고 점유율도 더 올라가고 있어서 네. 세계 2위입니다. 점유율 25%에 엄청나게 견조한 업체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캐펙스가 둔화되면 오히려 비메모리 쪽으로 제품을 다변화해서 비메모리 쪽에서 매출 성장이 20% 정도 나올 것을 예상하고 네. 있어서 이 회사도 2023년까지 연평균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15% 이상 성장이 나옵니다. 근데 PER 기준은 7배 정도 수준인데요. 국내 경쟁사 하나머티리얼즈하고 TCK라는 회사가 있는데 TCK랑 하나머티리얼즈 모두 다 10배가 넘습니다. 그에 비하면 상당히 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이 한 달 동안 평균 매수한 가격이 한 24,500원 정도 수준이고요. 외국인은 24,30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 모두 지금 산 가격, 오늘 또 주가 빠져서 그 아래 정도 가격인데 저는 1,500원에서 23,000원까지는 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원익 QNC를 함께 확인을 받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다.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확인했었다가 지금은 더 빠졌기 네. 때문에 매력적인데 목표 주가를 28,000원. 근데 네. 너무 단기적인 그 박스권 상단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좀 아쉬운 목표 주가인데. 28,000원은 맞습니다. 최근 고점이 27,800원에서 네. 28,000원을 잡았고요. 이게 장이 좀 회복되면 3만 원 이상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이 회복되면 네.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원익 QNC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종목을 4가지를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전반적인 컨셉은 전체 시장 안 좋은 사이에서 그마나 뭔가 이슈가 있는 틈새 시장 공략할 만한 4종목을 확인해 드렸으니까요. 꼭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 스탁의 하정원 본부장, 훈훈한 주식의 김준 대표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재 구간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낙폭을 줄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대, 코스닥도 3% 넘는 하락세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공략주 하나 더 확인을 해보죠. MBN골드의 박준남 매니저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자, 오늘 공략주는 뭘까요? 네, 오늘 공략주도 뭐 한국 석유를 좀 리뷰하기로 했는데 한국 석유 리뷰를 잠깐 좀 간단히 좀 보고 갈게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살아남는 주는 거의 지금 에너지 관련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도 그렇고 또 북핵 지정학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석유가 지금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수익을 좀 들었는데 한국 석유에 이어서 좀 종목을 하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또한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종목명은요 지금 현재 7,270원 JC 케미칼을 한번 제가 현재가로 매수하면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종목을 더 들고 나왔냐면 지금 현재 석유가 다시 이제 또 급등을 하고 있어요. 석유 유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환율도 되게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400원대, 230원대 보이고 있는데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역 수지가 지금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최근에 무역 수지에 이제 적자를 주대 원인으로 뽑으면서 이게 바로 이제 에너지를 살려면 우리가 달러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에너지 수입액 증가를 좀 꺼두면서 그 대응책으로 이 석유 대체 연료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방안의 일환으로 바이오 에탄올 도입 기대감이 나오면서 JC 케미칼이 앞전주 금요일부터 장중 얼음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가 최근에 무역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석유 대체제 연료를 확대를 고심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 정부가 이 대체 연료 가운데 하나로 바이오 에탄올을 도입할지 지금 주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주관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즉 이달 중에 석유 대체 원료 확대 방안을 공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석유 대체 원료 바이오 에탄올 이 바이오 에탄올이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의 차량 주유 비담을 충분히 낮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바이오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경우에 휘발유하고 에탄올 일정 비율로 섞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JC 케미칼이 이걸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요. 국내 최초로 바이오 디젤 연속식 생산 공정을 자체 설계하면서 최초로 2007년도부터 산자부에 석유 대체 원료로 제조 수출입 등록을 완료한 회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가 지금 자료가 상당히 많아요. 예, 상당히 많은데 2012년도부터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팜유가 안 나오니까 2012년도 한 10년 전부터 800억을 투자해서 인도네시아에 농장을 유치했어요. 여의도 면적이 한 33배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팜유에서 따낸 이게 바이오 중유 디젤 이 부분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적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퍼가 4 정도 되는데 지금 유보율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유보율이 한 758 정도 8%에서 지금 1200% 정도 유보율이 엄청난 3, 4년 만에 올랐습니다. 이 불황에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398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1분기하고 2분기에서 250억이 넘었습니다. 무려 영업이익이 3년 전에 2019년에 비해서 130억, 2020년에 192억, 작년에 398억, 올해 상반기 지금 250억이니까 3분기, 4분기까지 합치면 한 500억 정도 되겠죠. 한 번도 지금 4년 연속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황 때. 매출액 한번 보겠습니다. 2천억에서 2020년에 2,600억, 작년에 3,900억. 그죠? 그래 보시면 되겠고 올해 한 4천억 정도는 충분히 찍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가 일단 사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좀 보시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시가총액 1,600억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400억이니까 올해 한 5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시가총액 1,500 대비해서 1,500억 대비해서. 그래서 퍼 같은 PBR도 지금 1.0 현재 주가상으로 상당히 가격도 좋은 상태이고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6,000원까지 크게 상승을 하다가 한번 상승을 보이다가 쭉 한번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죠. 17,000원에서 지금 이게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하나도 안 오른 종목인데 지금 실적은 계속 파산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금요일 날 앞전 주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12.72% 올라가면서 이때 단기 바닥에 대한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공개했는데 이 종목도 한국 석유 다음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에너지주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수가는 아까 현재가 말씀드렸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8,500원 정도. 8,500원이면 이 부분 정도 되네요. 21선 살짝 떨어졌을 때. 그리고 2차 목표가는 9,500원. 9,500원이면 121선 정도 터치할 겁니다. 터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손절가는 최저점 6,500원 정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케미칼 오늘 공약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하락장에서 이렇게 실적이 받쳐준다면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박준남 매니저의 종목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구간 시장 상황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코스피가 1% 안쪽으로 낙폭을 줄이려고 힘을 쓰고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수급의 여건은 크게 달라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각각 600억 원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낙폭을 쉽게 줄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장 수급 확인해 보고요. 그에 대한 공약주까지 체크해 보는 시간.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급 탑10 종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삼성전자가 1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무려 6거래 연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2위는 SK이노베이션, 오늘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카카오와 네이버를 동반 매수하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는 다행히도 5만 원 선을 다시금 회복했고요. 네이버도 지금 낙폭을 축소하고 있지만 16만 원 선은 아직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위가 카카오, 외국인과 기관 오늘 동반 매수하고 있고 4위는 포스코 케미칼, 이어서 포스코 홀딩스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오늘전 선방하고 있는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 1.76%대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고요. 7위는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 그리고 8위 고려아연,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좀 선방하고 있죠. 이 가운데 셀트리온도 계속해서 4거래일째 외국인의 수급 유입되고 있습니다. 10위 종목은 금양까지 확인이 됩니다. 자, 수급 공략주는 셀트리온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좀 선방하고 있어요. 뭐 이슈가 있나요? 근데 그냥 가장 큰 이슈는 안 올랐다는 것이 큰 거고 네. 지금 사실 이슈 같은 게 전혀 먹히지가 않고 지금 시장이 다 안 좋기 때문에 이슈로 올릴 수는 없는 시장입니다.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코로나19 때 수혜를 못 받았던 부분들이 나오고 있긴 하죠. 원래 본업에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레키로나주를 글쎄요, 지금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레키로나주가 사실 그냥 그 시간이 지나버린 게 오히려 셀트리온한테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코로나가 오히려 지나버린 게 레키로나주가 빚을 못 본 것이 코로나19가 계속됐으면은 빚을 못 봤다는 것 때문에 계속 그게 지적을 당했을 텐데 이제 지나버렸잖아요. 아예 그냥 그게 레키로나주가 안 됐건 뭐건 이제 과거에 이제 묻혔으니까 새롭게 시작하면 되니까 그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지금 그게. 그리고 지금 학회가 열렸잖아요. 장질환 학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지금 좋은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왜냐면 지금 그 휴미라가 지금 그렇다고 에브비가 빠지고 있진 않거든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란 거는 감안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근데 구멍가게 수준에서 자꾸 무슨 세계를 정복하려는 뭔가 전단지를 자꾸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구멍가게가 이게 대박이 날 줄 알고 막 고개를 기웃기웃거리는데 그 구멍가게가 대박이 날 일은 없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접근을 해야 돼. 우리나라 수준 자체를 인정을 안 하면은 그런 꼬임에 넘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면 그게 신약이라는 부분 때문에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가 너무나 좋은 주제이자 그 재료거든요. 거기에 혹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기적의 신약이라니까. 기적의 신약이
외국은 만들어 버리는데 킴리아 같은 거를 네. 우리나라는 그걸 만들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서 연기를 피운 다음에 그 연기 냄새로 현혹하게 만드는 게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고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네. 그 대신에 이제 이 CMO에서 시작해서 그냥 그 단계를 밟아 나가는 이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거뒀어요. 일단 그러니까 그냥 맨바닥에서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유혹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 FB의 휴미라가 내년에 특허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1월 달부터 암젠의 암제비타를 시작으로 주르륵 사탕으로 나오게 되고 7월 달에는 이 유플라이마가 나오잖아요. 물론 암제비타가 시장을 선점했을 때 그거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놨고 셀트리온도 그동안에 영업력을 올려놨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장질환 학회에서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그 유플라이마가 지금 FB의 휴미라가 크론병이라던가 건선 이런 데 적응증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한 환자 예를 그것도 이제 외국에서 그걸 직접 쓰는 의사의 그 말에 힘을 실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열광적인 뭐 부스의 위치가 좋아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부스의 위치도 뭐 중요하겠죠. 박람회 같은 데서 부스의 위치가 출입구에 있어서 뭐 엄청나게 사람이 많았다. 뭐 부스의 위치도 중요하겠지만 셀트리온의 그 어떤 갖고 있는 것들이 지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서 플래시가 터졌겠죠. 그래서 유플라이마가 그 기대가 되고 있다 지금. 그리고 그다음에 램시마 SC도 선보였기 때문에 네. 램시마 SC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2개월을 추적한 그 결과치가 좋게 나와서 아주 지금 뭐 저기를 받고 있죠. 환자가 행복하다. 네. 그 한마디로 지금 뭐 게임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셀트리온에 대한 뭔가 그래도 호재가 있긴 있는 거네요. 네, 그럼- 호재가 있긴 네. 있는데 그쵸. 지금 가격 장에서 전략을? 지금 좀 시장의 상황이 지금 이게 확 올라가기가 지금 굉장히 힘든 그쵸. 상황입니다. 지금 손절가 16만 원, 목표가는 19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셀트리온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봤고요. 이어서 추가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코스닥 수급에서는 1위 종목이 HLB가 올라와 있습니다. 3거래일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BM과 LNF 그리고 뭐 에코프로 등의 종목들이 역시나 5위권 안에 이름 올려놓고 있고 4위는 미래나노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셀트리온 말씀드렸는데요. 6위권 종목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2거래일째 유입되고 있고요. 게임주도 사고 있습니다. 7위 종목은 위메이드, 8위는 카카오게임즈 함께 동반 3거래일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9위 종목은 리노공업, 닷새 연속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레고캔바이오도 3거래일째 외국인의 수급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급 공략주 역시나 같은 결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지금 헬스케어의 영업력이 중요하겠죠. 네. 왜냐면은 바이오 시밀러가 출시가 되었을 때 오리지널 회사들의 타격도 타격이지만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끼리 그 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암젠도 있지만 화이자도 있거든요. 세계적인 제약사와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가 왜냐하면 휴미라를 다들 노리는 이유는 이번에 그 화이자의 mRNA 백신이 세계 의약품 순위 매출 1위에 올라가기 전까지 코로나가 없었으면 네. 화이자의 mRNA 백신은 나올 애가 아니었죠. 그 전까지 휴미라가 세계 매출 순위 9년 연속 1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찍었으면 10년 연속 1위를 찍고 오리지널에서 특허 만료가 되는 거였는데 네. 그 10년 연속을 저지한 게 화이자의 mRNA였어요. 그러니까 9년 연속 1위를 하던 그 제품이 특허 만료가 된다고 하니 다들 달려드는 거죠. 물론 지금 유플라이마가 고농도 제형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농도라는 거는 한 번 맞으면 농도가 짙으니까 2번 맞을 거를 한 번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이 맞으면 굉장히 아프니까 아프고 많이 맞는 것 자체가 지금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장치를 해놨지만 암젠이라든가 화이자 같은 업체들이 먼저 선점을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먼저 나오거든요. 지금 암젠은 1월 달에 나오고 화이자는 4월 달에 나오고 셀트리온은 7월 달에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점 효과가 중요한데 뭐 그것도 있어요. 지금 인터체인지블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의사가 휴미라를 처방을 했어요. 근데 그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갔는데 네.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로 인정을 받으면 환자가 그냥 마음대로
오리지널은 비싸니까. 물론 오리지널도 값을 내려야 됩니다. 네. 바이오시밀러가 오면. 근데 바이오시밀러에 비해 높으니까 환자가 휴미라 처방전을 들고 가서 유플라이마로 받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인터체인지블 바이오시밀러거든요. 네. 뭐 그런 게 여러 가지 있지만 1월 달이랑 7월 달이랑 그 6개월의 차이, 그걸 극복하는 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영업력이 필요하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요즘에 유럽에서 하고 있는 게 직판 체제잖아요. 아무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직접 인력을 내보내가지고 직판을 하는 게 마진도 많이 남고 자기네 제품을 자기가 팔기 때문에 훨씬 홍보나 마케팅에서도 그 우위에 있겠죠. 그래서 그런 능력이 반드시 발휘되어야지만 뭐 배그젤마도 있고 유플라이마도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흥행시키려면은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유럽에서의 영업력이 가장 필수적이다. 그래서 그런 셀트리온의 개발력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영업력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은 이 두 형제가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셀트리온 네. 제약은 이제 국내 제약이니까 뭐 고덱스의 어떤 이번에 다시 허가라던가 그런 거에 영향을 더 받겠죠. 그런 관점에서 셀트리온에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은 목표가 어느 정도로 예, 보십니까?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만 6천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의 수급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뭐 네이버 이런 종목들 함께 동반 매수하고 있는데요. 1위 종목은 삼성전자, 2위는 네이버 올라와 있고요. 3위 종목은 삼성 SDI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4위 이어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을 동반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 SK이노베이션도 함께 매수하고 있습니다. 금융주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신한지주에 대한 매수세 기관이 들어오고 있고요. LG전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위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외국인과 비슷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케미칼 함께 담고 있고요. 기관은 신한지주에 이어서 하나금융지주도 오늘 함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주를 골라주셨어요. 신한지주 이유가 네. 있을까요? 뭐 이유는 솔직히 크게 없고 저기서 지금 어떻게 뭐 시장의 그 영향력을 벗어날 종목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그게 하나금융지주가 금융주이니까 지금 금리가 계속 인상될 게 지금 뻔하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예정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아르헨티나는 뭐 75%인데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가 금리를 100% 주는데 네. 미국이 4%까지 올리면 아르헨티나 내일 은행 망할 수도 있는데 그냥 도박을 거는 심정으로 100%짜리 금리 한번 걸어보실 분이 전 세계에 몇 명 정도 계실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금리를 미국에서 4%까지 올려버린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몇 프로를 줘야지 우리나라로 돈이 몰려올까요? 이게 지금 완전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킹달러에 완전 눌려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금리는 계속 올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시장이 완전 죽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고문 장면 나오잖아요. 야, 얘 살만하네? 더 지져. 이러잖아요. 어휴. 그러니까 완전히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살만하잖아요. 그럼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나가면은 뭐 다른 나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금융주가 뭐 미국은 지금 골드만삭스니 모건스탠리 이런 게 주가가 좋아요.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왜 안 좋냐면은 정부에서 이 부분을 막고 있어요. 지금 뭐 국민들이 힘들다, 청년들이 힘들다, 서민들이 힘든데 예대마진 여기서 뭐 차리지 말고 대출금리 저기 억제해라. 그러니까 예대마진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대출금리를 일부러 낮추고 있고 또 위험에 대비해서 대손충당금 쌓아라. 그러니까 금융주들이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금융주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시장 대비 덜 빠지는 건 있을 거니까 빠지긴 빠지는데 덜 빠지면 상대적으로 그냥 오르는 효과는 있을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약간 그냥 금융주의 기본 방어적인 능력 그 정도의 초점을 맞춰서 뭐 그렇다고 지금 금융주에서 만약에 카카오 네이버를 한다 그거는 그냥 시장에 그냥 찬물을 직격탄으로 몸으로 맞아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네. 그나마 금융주에서 뭐 방어적인 능력에 그냥 깃대어가지고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버티는 약간 거북이 등껍질을 방패로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융주를 저 둘 중에 신한지주나 하나금융지주나 어떤 금융주에서 조금 방어적인 능력에 뭐 조금 영향을 피해 있는 수밖에 없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신한지주를 지금 현재 주가가 34,900원 기록하고 있는데 목표 주가를 얼마로 설정하시겠습니까? 네, 뭐 여기서 그냥 36,000원으로 했는데요. 박스권 이것도 상단? 이동평균선이 위에 너무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제대로 올라가기가 정말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36,000원, 순저가는 제시해 주신 대로 네. 34,000원 확인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관의 코스닥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노신소재 외국인도 함께 담고 있는 종목인데요. 기관은 1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고요. 나스미디어 2위, 주가는 최근 단기 상승 뒤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3위 종목 풍원정밀은 3거래일째 유입되고 있는 기관의 수급에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주가는 오늘도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4위 종목 유진테크, 5위는 대한광통신, 3위 종목은 오늘 3% 장중에는 11%대 급등하고 있는 야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7위 종목은 BCNC 최근 4거래 연속 기관의 수급 유입되고 있고요. 8위 하나금융 24호, 그리고 9위는 오늘 6%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 이렇다 이슈는 없습니다. IMBC, 마지막으로 KG, ETS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공략주 유진테크 4위 종목 고르신 이유는요? 네, 일단 장비주들도 다 좋지 않죠.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세계 1위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60개월 선까지 주가가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2위인 네덜란드의 ASM 홀딩스도 60개월 선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램리서치 3위인 램리서치도 60개월 선까지 빠졌고요. 그다음에 4위인 도쿄 일렉트론은 도쿄 증시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도쿄 증시 걸 보면 되는데 똑같은 비슷한 흐름이고 5위가 KLA인데 KLA가 상대적으로 강하나 얘도 60개월 선 향해 가고 있어요. 반도체 장비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다 60개월 선까지 가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4대 업체는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유진테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순위가 가장 높은 거 전 세계로 갔을 때 원익 IPS가 15위 정도를 해요. 근데 비상장회사 세메스가 13위거든요. 근데 13위, 15위의 반도체 장비 회사 점유율 자체가 1%에서 1%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세계에서 차지하는 이 비중 자체를 생각해 보면은 왜 세계 반도체 장비 회사가 60개월 선까지 빠질 때 우리나라 회사는 60개월 선을 붕괴하고 거기서 더 갔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거는 위상과 업력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가 저 정도를 빠지면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는 이 정도를 빠진다.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장비 회사보다는 우리나라는 소재 업체가 지금 좋긴 해요. 지금 원익 QNC나 리노공업은 지금 60개월 선에서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재 업체가 상대적으로 좋고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오늘 유진테크까지 지금 120개월 선 근처까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회사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애가 60개월 선까지 빠지면 우리나라는 약하니까 낙수 효과의 반대로 120개월 선까지 빠지는 체력의 허약함을 보여준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아까 세계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60개월 선에서 반등한다고 하면 이제 이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120개월 선 뒤늦은 출발선이지만 반등을 하겠죠. 그래서 그 4대 업체 중에 하나로 유진테크 또 이제 반등을 준비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예, 이렇게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유진테크 그 목표 주가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예, 손절가는 21,000원, 목표가는 25,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 특징 그리고 공략주까지 함께 확인해봤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재 구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그중에서 코스닥의 하락세가 조금 더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185포인트 선에서 등락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좀 더 하락하며 674포인트 선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기관의 매도가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데 업종 가운데서는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상위 업종은 섬유유복이 가장 많이 빠집니다. 오늘 FNF를 비롯한 종목들 하락세가 가장 짙게 나타나고 있고요. 운수장비, 오늘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중소형 운수 관련한 그 장비 부품주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주들도 업종 지수만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종목 가운데서는 현재 가장 하락률이 높은 종목은 삼부토건이 6% 넘게 빠지고 있고요. DA건설도 5%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짙은 업종을 굳이 고르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양시장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한 종목도 없고요. 한 업종도 없고요. 모두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과연 이호근의 텐텐텐에서는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올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